50년에 한 번의 분노. 태풍 22호 할롬. 일본 남부를 찢어놓다. 폭풍의 눈 안에서 포착된 역대급 괴물 태풍의 실체. 10월 초, 일본 남부 이즈제도는 마치 거대한 망치에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태풍 22호 할롱이 초속 70m/s, 시속 250km에 달하는 폭풍으로 섬을 강타하며 주택이 붕괴되고 철골 구조물조차 휘어지는 초유의 재난이 벌어졌다. 그 위력은 토네이도에 필적한다는 전문가들의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이즈제도, 초토화, 50년에 한 번의 경고 발령. 일본 기상청은 10월 7일 폭풍과 풍랑 특별경보를 발표했다. 이 특별경보는 단순한 주의보가 아니다.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재해가 임박했을 때만 발령되는 최상급 경보다. 할롱의 눈이 이즈제도 남부를 통과하자 바다는 들끓는 거대한 회오리로 변했고 해안선은 폭풍해일로 삼켜졌다. 기상청은 긴급 기재회견을 통해 할롱은 이미 완전히 성숙한 괴물태풍이며 극단적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 항공기가 태풍의 눈 속으로. 이번 태풍 관측에는 사상 유례없는 실험이 진행됐다. 10월 7일과 8일 항공기가 직접 태풍의 눈 안으로 진입하여 관측 장비를 초화했다. 그 장비는 태풍 중심부의 온도, 습도, 풍속, 기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할롱의 내부 구조와 발달 메커니즘을 정밀 분석했다. 이는 위성 관측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태풍의 심장을 드러내는 시도였다. 이 데이터를 통해 태풍의 진로와 세력 변화가 전 세계 기상기관과 공유되며 앞으로의 경보체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닿은 할롱의 숨결. 할롱의 직접적인 경로는 일본 쪽이었지만 그 영향은 한반도에도 미쳤다. 태풍이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북동풍과 동풍이 우리나라로 불어왔다. 이때 발생하는 팬 현상으로 서쪽 지역의 기온이 오르고 반대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동풍 강수가 집중됐다. 이 북동풍은 편서풍대를 밀어내며 중부지방에 가을 장마를 형성시켰다. 보통 8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나타나는 이 가을 장마는 올해 들어 기상이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예측 불가능의 시대, 기후괴물의 경고. 할롱은 단순한 태풍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온난화와 해수온도 상승이 결합한 결과물, 즉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해수온도 상승이 결합한 기후괴물의 실체다. 일본 남부를 휩쓴 이 폭풍은 우리에게도 묻는다. 다음은 어디인가? 태풍의 경로는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기류의 장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제 예측은 불가능에 가깝고 대비만이 생존의 유일한 답이다. 자연은 변했고 인간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이번 할롱은 기후가 얼마나 급격히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바람은 더 거세지고 비는 더 무겁게 내린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는다. 문명의 철골보다 바람 한 줄기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바다 자체가 무너진 날, 할롱의 맹위. 태풍 22호 할롱이 몰고 온 파괴력은 단순히 강력한 폭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내린 징벌에 가까웠다.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 해역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의 무덤으로 변했고 최대 파고는 15m를 넘어들며 항만시설을 삼켜버렸다. 육지에서는 주택 수백 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철제 교량이 뒤뜰렸고 산사태가 마을 전체를 덮쳤다. 기상 관계자가 말했다. 할롱은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하나의 기후재난 시스템이다. 비교 불가능의 괴물, 역대 태풍과의 대결. 기상 기록을 되돌아보면 할롱은 그 어떤 태풍보다 극단적인 수치를 보였다. 태풍 이름, 발생 연도, 최대 풍속, 중심 기압, 주요 피해 지역. 할롱, 2025년 70m/s, 905헥토파스칼. 일본 이즈제도, 한반도 동해안 간접 영향. 하기비스, 2019년 55m/s, 915헥토파스칼. 일본 혼슈, 100명 이상 사망. 난파, 2004년 60m/s, 910헥토파스칼. 오키나와, 규슈 지역. 마이삭, 2020년 58m/s, 935헥토파스칼. 한반도서 남부, 동해안. 매미, 2003년
60m/s, 910 헥토파스칼, 부산 경남, 전국 피해. 한롱은 이들 중에서도 풍속과 기압 모두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70m/s의 바람은 도시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폭풍력. 전문가들은 이를 토네이도급 에너지 방출이라고 평가했다. 태풍의 진화, 온난화의 괴물들. 과거 태풍은 바다 위에서 서서히 완화되며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의 태풍은 다르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태풍은 더 오래, 더 강하게 살아남는다. 이번 한롱 역시 섭씨 30도에 가까운 해수 위를 지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과거 1959년 일본을 강타한 이세원 태풍 이후 처음으로 관측된 급발달 폭풍 현상이다. 그때보다 훨씬 정교한 위성 관측과 예보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예측조차 어려웠다. 한국의 하늘에도 남은 흔적. 한롱의 중심이 일본을 향했지만 그 분노의 파편은 한반도에도 닿았다. 북동풍이 강하게 불며 강원 영동에는 동풍성 폭우, 서쪽 지역에는 팬 현상으로 30도에 육박하는 고온이 나타났다. 가을의 문턱에서 느껴지는 이 이질적인 기온은 태풍이 남긴 보이지 않는 후유증이었다. 기후의 전쟁터, 앞으로의 10년. 한롱은 기후위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다. 과거의 태풍은 일시적인 재난이었다면 이제의 태풍은 지구 시스템의 구조적 반란이다. 기상학자들은 경고한다. 앞으로 10년, 태풍의 세력은 지금보다 평균 20% 더 강해질 것이다. 이는 단지 일본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태평양 전역이 거대한 기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폭풍, 인간이 감당해야 할 대가. 한롱은 자연의 분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되돌아온 회오리다. 온난화된 바다, 잘려나간 숲,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시화. 이 모든 것이 태풍을 거대한 괴물로 진화시켰다. 자연은 복수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만든 균형을 되돌릴 뿐이다. 이제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롱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 태풍은 더 거세고 더 예측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또다시 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자연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태풍 22호 한롱이 떠난 뒤 이즈 제도 남부는 마치 전쟁터를 연상케 했다. 주택들은 콘크리트의 무덤으로 변했고 항만은 완전히 사라졌다. 전신주가 뽑혀나가고 철제 기둥이 뒤틀리며 섬 전체가 문명 붕괴의 실험장이 되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모래먼지와 바닷물이 뒤섞여 하늘이 흐릿해졌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잔해를 거두며 이건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시대의 경고라고 말했다. 기후난민, 새로운 단어의 현실화. 이즈 제도의 일부 마을은 완전히 고립됐다. 전력, 통신, 식수, 모든 것이 끊겼다. 수백 명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에서 캔 식량과 빗물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난민의 실적이라고 불렀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 한롱은 그 서막을 열었다. 복구보다 더 어려운 건 기억하는 일. 과거에도 우리는 재난을 겪었다. 2019년 태풍 하기비스, 2003년 태풍 매미, 그리고 1959년 이세완 태풍까지. 그때마다 인류는 재건을 다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다짐은 잊히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이번 한롱은 묻는다. 우리는 정말로 배운 적이 있었는가? 인간은 복구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기후 시스템의 근본 원인에는 침묵한다. 산업화, 에너지 과소비, 도시 확장, 이 모든 것이 태풍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예보의 시대에서 대비의 시대로. 기상위성, 인공지능, 항공 관측, 기술은 발전했지만 태풍은 그 속도를 더 앞질렀다. 한롱은 예보의 허점을 드러냈다. 진로가 하루 만에 바뀌었고 예측 모델이 따라가지 못했다. 이제는 예보가 아니라 대비의 시대다. 기상청의 한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의 태풍은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이 아닙니다.
언제든 올 수 있는 일상입니다. 자연과 인간, 다시 시작해야 할 대화. 태풍이 지나간 새벽, 남은 것은 파괴가 아니라 깊은 침묵이었다. 하늘은 다시 맑아졌지만 그 맑음은 어딘가 슬픈 투명함을 띄었다. 아이들은 대피소에서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다. 그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보다 묘한 경외심이 있었다. 자연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곧 경고이기도 했다. 자연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답을 들어야 한다. 태풍보다 강한 건 기억하는 인간이다. 한롱은 도시를 무너뜨렸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의지를 꺾지는 않았다. 재난은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 기술이 아니라 양심,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않는 기억이다. 우리는 자연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배울 수는 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다음 세대를 지킬 것이다. 기상속보 제23호 태풍 나크리 북상 중 한국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최근 기상청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23호 태풍 나크리가 괌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해 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에 의한 주변 해역의 강한 파도, 너울, 바닷길 영향은 제주도 및 남해, 동해 연안 해역에 일부 있을 수 있어 해상 안전과 연안 지역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크리 현재 상태 및 발전 전망. 발생 시점 및 위치. 나크리는 10월 8일 오후 괌 북서쪽 약 93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기압에서 태풍으로 강해진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중심 기압은 약 1002헥토파스칼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강도 및 이동 방향. 10월 9일 00시 기준 분석에서는 중심 기압 998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약 10, 초속 19m/s, 약 68km/h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북북서 NNW 방향으로 시속 약 16km로 이동 중입니다. 예상 경로 및 강도 변화. 기상청 예보를 보면 나크리는 10월 12일 무렵 강도가 중, 강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동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 일본 열도 쪽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로상에서는 과거 태풍 한롱과 유사한 C자형 급선회, 유턴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해역 및 연안 형향 가능성. 파도 및 물결. 나크리와 인접 태풍 경로의 영향으로 제주도 및 남해, 동해 연안 해역에는 높은 파랑과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의 방파제나 백사장에서는 파도가 밀려오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풍 및 외곽 영향. 비록 중심 태풍이 한국을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태풍 외곽의 강풍 반경 일부가 제주 연안 및 해상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강수 영향 제한적임. 현재 예보상으로는 나크리에 의해 본토 내륙 지역에서 큰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비가 더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응 및 주의사항. 해상 운항 및 어업 활동. 제주도 및 남해안 어선은 태풍 영향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항로 점검 및 출항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 안전관리. 파도가 높아지는 동안 해안가 산책로나 방파제 접근은 자제하고 구조물 및 시설물 붕괴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속보 확인. 태풍의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상청 및 현지 발표되는 태풍 통보문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정리. 제23호 태풍 나크리는 현재 북서 방향으로 북상 중이며 한국 내륙에는 강한 직접 영향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안 해역의 높은 파도와 강풍 가능성, 그리고 태풍의 방향 변화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태풍의 세력 변화 및 경로 수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태풍 관련 최신 속보와 안내를 꾸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분석, 나크리, 작지만 만만치 않은 태풍, 기압 변화가 변수. 기상 전문가들은 제23호 태풍 나크리를 크기는 작지만 대기 상층의 기압 분포에 따라 급격히 강해질 수 있는 태풍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정은 교수는 현재 나크리는 해수면 온도 29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 위를 통과하고 있어 태풍의 에너지 공급이 매우 충분한 상태다.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진다면 일본 남쪽 해상에서 갑작스럽게 세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 또한 10월 중순 이후 판반도 부근의 편서풍대가 강화되는 시점과 겹칠 경우 나크리의 북상 속도가 예보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로선 일본 규슈를 거쳐 동해로 진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지만 조금만 경로가 서쪽으로 틀어질 경우 제주 남쪽 해상에 더 근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별 중기예보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나크리의 간접 영향과 더불어 가을철 기압고래 활동이 강화되면서 이번 주 후반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경기권 주 초반은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12일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일부 지역에는 가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4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영서,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날이 많고 산간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크리의 간접 영향으로 13, 14일 사이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청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2, 13일 사이 비가 내리고 이후 다시 맑아질 전망입니다. 대전의 주간 평균 기온은 23도, 청주는 24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호남권, 구름 많은 날씨 속에 간헐적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13일 오후에는 태풍 외곽 구름대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남권,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 지역은 태풍의 남동쪽 수증기 유입으로 인해 13, 14일 사이 비 예보가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일본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제주도 가장 주의해야 할 지역입니다. 태풍 중심부가 남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최고 5m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해상 안전사고에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10월 태풍 끝난 게 아니다. 오래 남은 가능성은? 기상청 장기전망센터는 나크리 이후에도 10월 하순까지 서태평양 해상에서 1, 2개의 열대 저기압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엘니뇨의 잔존 영향으로 인해 평년보다 태풍 발생이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늦가을 태풍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상 칼럼니스트 김도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월 태풍은 작지만 예측이 어렵고 종종 한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압골이 겹치는 시점에는 가을비 플러스 태풍 잔류 수증기 형태로 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 생활 속 영향, 추석 이후 체감기온 급변한 주의. 태풍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이번 주 후반부터는 바람 방향이 남풍에서 북풍으로 바뀌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기온이 3에서 5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아침과 밤에는 초겨울 같은 쌀쌀함이 찾아올 수 있어 노약자와 어린이, 야외 근무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가면 일시적으로 기압이 상승하고 하늘이 맑아지지만 그 직후에는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되어 기온이 급강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태풍 이후 냉기주의보를 예고했습니다. 마무리 전망. 현재 제23호 태풍 나크리는 우리나라로 직접 상륙 가능성은 낮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해상은 이번 주 주말부터 거센 바람, 높은 파도, 돌풍성 소나기가 예보되고 있으니 추석 연휴 이후 귀성객과 어민, 해상 운항 관계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10월 10일에서 13일 사이 태풍의 진로가 북동으로 꺾일 경우 한국은 간접 영향에 그칠게지만 만약 북서쪽으로 틀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